안녕하세요, 장사 건프로입니다. 요즘 로드샵이 참 힘들어요. 모든 로드샵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외식 쪽 로드샵은 갖가지 재앙이 계속 뒤따르고 있어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 창업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냥 이것 차리세요 하기에는 흔히 말하는 명분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갖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수상권 창업이에요. 특수상권 창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백화점, 복합몰, 지하철, KTX 역사, 버스터미널 등 이 특수한 상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주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사가 계약해놓은 특수상권 자리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회사를 통해 입점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얼마 전 한 구독자분께서 이 특수상권 창업을 하셨다가 일명 이 눈탱이를 맞으신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셨는데 조금은 안일하게 들어가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셨더라고요. 투자금을 거의 다 날리셨으니까요. 특수상권은 분명히 장점이 존재해요. 이유는 이 로드샵, 즉 상권이 점점 쇠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유동인구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특수상권의 경우는 그 유동인구를 오히려 천천히 빨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이 복합몰을 보면 그 주변 상권이 초토화되는 건 거의 시간 문제예요. 당장에는 반경 1km, 2km 상권만 주고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어도 약 10분 거리, 20분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왜냐하면 복합몰이 하나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몰려서 소비를 하고 집 주변에서 10만원 쓸 거 복합몰에 5만원 정도는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특히나 마트며 의류며 신발, 식당, 완구, 책, 영화까지 이 원스톱으로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도 간편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문화 공간으로 아예 자리를 잡는 셈이죠. 롯데마트 역시 이 대형 마트이지만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마트들과 좀 차별화를 두는 것도 하나의 좀 엄마와 아이의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은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탱이를 맞았다고 표현하신 구독자분은 왜 망했을까요? 이유는 백화점에 눈탱이를 맞은 게 아니라 중간 업자에게 이 눈탱이를 맞으신 거였어요.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했으니까요. 보통 백화점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가 입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 사례가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은 법인 명의로밖에 계약을 안 하게끔 이 백화점 규정상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A 프랜차이즈에서 백화점 5곳에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면 백화점에서는 일일이 가맹점주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본사와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갖가지 안내 및 공지 같은 것도 역시 본사에다가만 이 공문을 보내고 본사에서 가맹점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는 권리금을 받을 이유가 없고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권리금을 받지 않아요. 물론 소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중간 컨설턴트 분들은 있어도 권리금을 받아갔다는 건 글쎄요, 자세한 내막을 잘 몰라서 뭐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저 잘 몰라서 당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수상권 창업은 비교적 창업 비용이 로드샵보다는 저렴한 편이에요. 오히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돈 없으면 특수상권에서 장사하라 라는 말이요. 이 해당 여성분 역시 그랬던 거고요. 일단 바닥 권리금이 없고 익스테리어, 즉 이 외부 인테리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게다가 평소에 대한 고민 역시 조금은 줄어들고요. 주차장이며 화장실, 휴게 공간 이런 부대 시설 역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바닥 권리금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겠죠. 전체적인 비용 절감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에게도 조금은 인기 있는 창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로드샵은 관리해야 할 게 많고 좀 여자 혼자서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특히나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파이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쇠퇴한 상권을 조금 더 이국적이고 특색 있는 매장들을 좀 탈바꿈시켜서 유동인구를 좀 끌어모으지만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떠나야 되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젠트리파이어, 즉 이 피해자들 역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특수상권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이런 위험 요소들은 배제할 수 있으니까요. 특수상권은. 필리핀을 가보면 이런 특수상권 복합물 때문에 로드샵은 거의 살아남질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개발도상국의 이미지가 좀 강하지만 약간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로드샵이 발달하다가 복합물이 뜬 반면에 필리핀은 빈부격차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이 복합몰이 먼저 유행을 타고 아예 자리를 잡았거든요. SM몰이며 아얄라몰이며 이런 게 있는 주변 로드샵은 거의 파리가 날린다고 해야 하나? 아니, 다 쓰러져 가는
무슨 구멍가게에서 뭐 껌 정도만을 팔고 있는 실정이에요. 규제도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뭐 일어난 상황인 거겠죠. 뭐 게다가 계속 여름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합몰 안은 늘 시원하니까 매일 10,000원이에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이요. 단 특수상권에서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돈을 벌까에는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이 쫓겨나는 상황도 몇 번 봤고, 뭐 계약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역시 특수상권에 들어갈 때 꼭 명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특히나 백화점의 경우는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 또 위탁 운영 계약이라는 거, 뭐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고, 뭐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위탁 운영이다 보니까 간섭도 조금 심한 편이에요. 잘 쉬지도 못하고요. 얼마 전에 가끔 가던 복합몰에 입점한 지 2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문 닫은 미용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손님도 많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좀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아마 위 3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돈 없어서 특수상권에 창업했다. 참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옆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사실 바닥권리금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좋은 상권에 창업을 하려면 이놈의 바닥권리금을 줘야 되니까 더더욱 특수상권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역시 발빠르게 이런 특수상권을 좀 노리고 전략 자체를 아예 로드샵 몇 %, 특수상권 몇 %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미 예전에 뭐 앗달, 뭐 지금의 감탄떡볶이죠. 작년까지 특수상권에만 50개 점포를 출점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이마트24 편의점 역시 뭐 공항철도에 12개 이상 입점을 한 상태예요. 지금은 더 많겠죠. 지하철역 상권도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것 중 하나예요. 아무래도 날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이겠죠. 뭐 비가 오거나 춥고 더우면 로드샵 매장은 유동인구가 줄고 손님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하철역은 비교적 나으니까요. 상대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고, 뭐 눈이나 비, 악천 후에도 우산을 다시 뭐 접고 펴는 이런 귀차니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 고정 손님이 늘 꾸준히 있다는 점주님들의 말을 들어봐도 뭐 대박을 노린다기보다는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눈여겨보는 상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KTX 역사나 공항철도 등도 마찬가지인 셈인데, 이런 상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공통된 사항 중 하나가, 즉 특수상권 가맹점주들이 강조하는 건 바로 경쟁점의 출현이에요. 경쟁점의 출현. 이 보통 특수상권은 계약 시 이런 항목들을 다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KTX 역사 안에 식당 3개, 카페 2개, 편의점 1개, 뭐 이런 식으로 룰을 다 정해 놓으니까요. 때문에 무분별한 경쟁점이 계속 출현하는 이 로드샵보다는 어느 정도 이 심리적인 압박감에서는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같은 건물에 동종업계가 오픈하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기 마련인데, 건물주에게 뭐 항변을 하거나 뭐 경쟁점에게 항변을 해도 딱히 변하는 건 없으니까요. 로드샵은 뭐 다행히 특수상권에서는 이런 리스크 정도는 사전에 조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사기가 많아요. 특히나 일반 점포를 임대차 계약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혼자서 진행하는 우를 범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입점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입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단순한 사기에서부터 머리 아프고 이 법적 공방까지 가야 되는 사건들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꼭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성공 창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특수상권이라고 해서 장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서 혹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대박 노리다가는 정말 쪽박차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게 생계형인지 혹은 투자형인지를 확실히 구분하고 좀 접근하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어요. 수수료 역시 무시 못할 수준이거든요. 이상한 건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